안녕하세요. 셀트리온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독일의 공식 기관에서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를 언급을 했어요. 이 독일도 지금 팬데믹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인구수도 많고 유럽의 가장 큰 강대국이고,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 여기로 참 수출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좀 있죠. Market Access is Health Policy. 독일의 그 의료 관련된 전문 기관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레그담비 맙 셀트리온의 코비드19 치료 옵션에 대한 EMA 의견. 2021년 4월 1일 날짜인 것 같아요. 유럽에서 예방접종 캠페인이 서서히 추진력을 얻고 있더라도 코비드19는 특히 더 감염되고 위험한 형태의 돌연변이와 관련하여 여전히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효과적인 약물 개발은 전염병 퇴치에 필수적입니다. 약간 그 번역이라서 어색할 수 있어요. EMA, CHMP는 셀트리온의 단일클론 항체 후보에 대한 초기 과학적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사용 권고에 대한 이야기죠. EMA에 진행 중인 검토 프로세스에 추가하여 EMA의 중요한 단계입니다. 코비드19 치료 옵션으로 약물 인식. 자, 그래서 밑에 좀 볼게요. 중요한 내용이 이 부분이에요. 레기담비밥에 대한 이전 연구 결과는 고무적입니다. 한국질병관리본부는 레기담비밥에 현재 독일에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영국 변종을 포함하여 7개의 변이에 성공적으로 중화시켰음을 확인했습니다. 단일 클론 항체에 대한 글로벌 임상 일상 연구의 일환으로 경증 증상이 있는 코비드19 참여 환자들은 임상 회복 기간이 단축되고 질병이 더 심각한 과정으로 진행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이점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기 또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CHMP의 과학적 의견에는 항체의 효능, 품질 및 안정성에 대한 EU 수준에 조정된 의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EU 회원국이 EU 전체 시장 승인 이전에도 국가 차원의 결정을 통해 단일클론 항체요법의 사용을 허용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자, 동종적 프로그램을 말하는 거죠. 현재 CHMP의 권장사항은 경증에서 중증도의 증상이 있고 이전에 외부 산소 공급에 의존하지 않는 더 심각한 과정의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코로나19에 대한 치료 옵션으로 레그담비밥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정백 형태로 단일클론 항체를 치료받고 전문가들은 약물이 해로운 부작용의 가능성이 낮은 임상적 이점을 제공한다고 가정합니다. 부작용이 적다는 거죠. 자, 또 중요한 거 나옵니다. 과학적 견해와 결합된 이전 데이터를 바탕으로 셀트리온은 항체 후보에 대한 일부 국가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를 포함한 북유럽 국가의 유럽 업체와 최초 배송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자, 중요한 얘기가 또 나왔어요, 여기요. 독일 공식적인 기관에서도 우리 셀트리온의 레키노라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좋은 소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파마 포럼이라고 하는 영국 제약, 보건, 의료 관련된 그런 소식진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 어떤 저널리스트가 지금 셀트리온 레키노라주에 대해서 지금 매우 좋은 사항을 언급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CHMP, 코비드19에 대한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항체 지원. 2021년 3월 29일 날짜인데요. 이유는 3월 회의에서 인체의약품위원회가 셀트리온의 레그담비밥 사용을 지진한 후 코로나19에 대한 제3 항체요법의 응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이 부분을 잘 보면 레그담비밥 사용을 지지한 후 이 부분은 승인 전 사용 권고, 우리가 사용 권고 받았던 부분이고 그 이후에 코비드19에 대한 제3 항체요법의 응급 사용을 승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필테라는 분이 예측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긴급 사용 승인이 될 것 같다. 자기는 그렇게 될 것 같다. 우리가 조금 있으면 하는 4월 말에 20일경 정도에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4월 19일에서 22일 사이에 CHMP 미팅 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을 자기는 예측을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사용을 지지한 후에, 지금 사용 권고 후에 이런 부분을 언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용 같이 한번 볼게요. 레그담비맙은 현재 EMA에서 순차적 검토 중 산소호흡이 필요하지 않지만 중증 코비드19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성인의 코비드19 치료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CHMP에 따르면. 자, 그리고 CHMP 검토에서 레그담비맙이 치료를 받는 환자의 입원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간 연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것입니다. 그러나 CHMP는 검토에서 셀트리온 약물이 경증에서 중증도의 코비드 환자의 입원율을 줄일 수 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셀트리온 약물의 이점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게 이상 중이어서 긴급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건지 뭐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매우 뛰어난 약에는 틀림이 없죠. 자, 계속 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그담비맙은 약이 임상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능성과 낮은 위험성을 기반으로 고위험 환자를 위한 치료 옵션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본사를 둔 셀트리온은 레그담비맙이 현재 유럽에서 제3차 감염을 유발하는 데 관여하고 있는 영국 변종을 포함하여 코비드의 바이러스의 주요 신종 돌연변이에 대해 중화 활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또한 다른 항체와 함께 레그담비맙을 테스트했으며 이 듀오는 현재 남아공의 변종의 중화 활성을 보였다고 말합니다. 남아공 변이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에서도 지금 계속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유럽은 정말 다급한 상황이죠. 어디 유럽만 다급하겠습니까? 많은 전 세계에 이제 인도, 전 세계 어디 나라가 안 급한 나라가 있겠습니까? 예, 하루라도 빨리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인도 코로나19 재확산에 밤 10시부터 통금령, 전 세계 신규 확진 20% 차지. 자, 인도가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큰 폭으로 늘고 있는 인도가 6일부터 전국에 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행 금지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주일간 신규 확진 평균치가 대략 하루에 84,300명으로 선두에 올랐었다고 해요. 미국과 지금 브라질을 제꼈다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어느 한 주에서 총인구 1억 1천 명의 마하수라는 주에서 4일 동안 주말 집안 칩거령을 내렸고, 지금 인도 언론에 따르면 지난 5일 병상 100개 이상의 민간 병원의 전체 병상의 30%를 코로나19 환자형으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인도도 누적 인구가 중국 다음으로 많잖아요. 14만 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참 비상사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난리도 아닙니다. 그리고 브라질도 좀 심하더라고요. 이 사진만 보면 아시겠지만 제목도 심해요. 브라질 코로나 상황 원전 폭발 앞둔 후쿠시마 수준. 확진 사망 세계 최다 미국 기록 넘었을 듯. 보이시죠? 이 병상 모습인데 브라질 상파울로 스포츠 체육관에 마련된 임시병원에 코로나19 환자들이 입원해 있는 모습이라고 해요. 정말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병원 모습이죠. 그래서 레케노라를 좀 투여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기 때문에 이 병원이 돌아갈 수 있는, 이 병원에 베드를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병원으로 가지 않아도 입원하는 률을 줄이고 퇴원율을 빠르기 때문에 굉장히 전 세계 어디에서든 간에 지금 우리 레키노라주가 좀 필요한 상황에 있다는 거죠. 그쵸? 한국도 지금 난리가 아닌 것 같아요. 668명,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거든요. 이 1000명이면 작은 숫자가 절대 아니죠. 개인적으로 마스크 철저히 쓰고 손 깔끔하게 씻고 우리도 건강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월 초 이후 89일 만에 최다 4차 유행 시작됐나. 지역 653명, 해외 15명, 400명대에서 600명대 급증, 전방위 확산 양상. 장난이 아니에요. 서울 198명, 경기 175명, 대전 61명, 인천 48명, 부산 38명, 울산 26명. 야,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한국도 이제. 서희자님께서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가진단하고, 그리고 경증에 조기에 투여하고 코로나 청진국을 만들자.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죠?
휴마시스 식약처 승인 코로나19 항원 진단키트 출시. 자, 이 부분 신속하게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15분 만에 감염 여부를 확인을 하고 변이 바이러스도 검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 회장님 말씀처럼 신속하게 집안에서 자기가 직접 검진할 수 있고 확진이 되면 조기에 항체 치료제를 투여할 수 있는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참 장착됐으면 참 좋겠다는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죠. 이 항체 치료제는 정말 치료 효능이 정말 원더풀하다, 훌륭하다. 그리고 조기에 투여하게 되면 경증에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이 병원의 베드, 이 병원에 이 돌아가는 원활한 율을 우리가 늘릴 수 있다. 입원율을 좀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료 시스템에서도 현장에 도움이 많이 된다. 그죠? 그리고 일반인도 자기가 부담을 낸다고 하면, 좀 맞게 있게끔 해라. 정부가 재정이 부담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서 회장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고, 참 이런 부분이 좀 아쉽지만 좀 진행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커지는 재확산 공포. 셀트리온, 레키노라, 유럽 공급 임박. 지금 유럽 4개 국가는 체결을 했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이 나오는지 이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엄청난 팬데믹 상황이고, 지금 뭐 유럽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 뭐 인도도 마찬가지고, 어느 국가가 지금 항체 치료제를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승인돼서 항체 치료제 2개는 미국과 친한 일부 국가에만 공급이 됐어요. 독일을 포함해서. 다른 나라 국가들은 아예 치료제가 없어요. 그래서 렘데시비르를 일부 좀 사용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약물 재창출, 에볼라 치료제로 실패한 약을 갖고 와서 긴급하게 허가를 내서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효능과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치료제는 엄청난 쇼티지 상황이라서 하루라도 빨리 우리 레키노라주의 소식이 들려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영향, 중증 환자 부담 가중, 해외 직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레키노라 공급. 자, 이런 소식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유럽에서 코로나19가 재확산하고 있다.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전염력이 강하다고 알려진 영국 바이러스가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독일과 폴란드 등 병상 부족 등 의료 부담이 커졌다. 프랑스는 3차 봉쇄를 시작했다. 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를 받는 셀트리온의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레키노라가 유럽에 공급될 기대감이 높아졌다. 공급될 기대감이 매우 높아졌죠. 지금 독일 언론과 영국에서도 지금 계속 언급이 나오고 있고, 지금 팬데믹 상황이고 영국발 변이가 기승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쵸? 유럽 코로나19 3차 유행, 의료 부담 심화. 영국발 변이가 지금 심하다고 한 계속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신규 확진자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청년과 중장년층도 늘었고요. 이제 젊은 층과 중년층도 환자도 많다. 그래서 독일이 지난달부터 의료 부담이 극에 이른 것으로 지금 말하고 있어요. 1000명가량이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 속도로 중환자가 지속해서 늘면 앞으로 4주 안에 병실이 부족해질 것. 폴란드도 병실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프랑스는 지금 봉쇄 조치를 내렸고, 독일과 벨기에, 네덜란드도 신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고, 여기서 지금 중요한 또 얘기가 좀 나오네요. 이 프랑스 파리 공중위생 역학자가 유럽이 다시 총체적인 봉쇄를 하기엔 이미 늦었다. 지친 사람들은 더 이상 집에 머물고 싶지 않다. 정부는 국가를 봉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 참,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레키노라 유럽 공급 임박 가능성 주목. 자, 코로나 치료제 셀트리온은 연구 개발, 임상 허가, 제품 생산, 그리고 직판까지 이제 글로벌 빅파마로 가는 그런 정조준행에서 가고 있죠. 원스톱으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레키노라는 경쟁 기업 제품 대비 10%에서 20% 저렴한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가 85%, 미국
리제네론, 일라이릴리, 밤나니밥, 그리고 에테스밥, 그리고 카시리밥과 인데비밥. 요게 카시리밥하고 인데비밥이 요게 이제 리제네론 거고요. 밤나니밥, 그리고 에테스밥은 릴리 거잖아요. 얘네가 팔렸던, 독일 정부에 팔았던 가격이 20만의 분량은 지금 4억 8,800만 달러에 구매될 것이라고 발표했는데, 이게 1도수당 1회 용량 2,400달러로 계산된다고 해요. 그러면 여기에 85%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2,000달러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략 2,000달러 좀 플러스 될 것 같은데, 요 근방에서 이 해외 외신을 본다고 한다면 요 근처에서 가격이 형성될 것 같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겠죠. 그쵸? 2,000달러. 우리 기구성 부회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라고. 그쵸? 해외 경쟁업체의 85% 가격. 서 회장님께서 막 언급을 하셨고, 지금 여기서는 2,400달러에 85%면은 2,000달러가 살짝 넘어가는 그 가격대에서 결정이 되는 거 얼추 예상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셀트리온은 유럽뿐만 아니라 미국 FDA와 그리고 OECD 등과도 레큐노라 허가를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 FDA 좀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또한 궁금합니다. 회사에서 아직 자세하게 언급하게 나온 건 없는데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신다면 뭐 댓글로 남겨주신다고 하시면 자료 공유할 수 있도록 도움 좀 감사드리고요. 아직 회사에서 정확하게 알려진 건 없죠. 우리도 매우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쵸? 이제 유럽을 먼저 뚫고 나가겠지만 미국도 지금 치료제가 많이 부족하죠. 자국만 커버하기에도 매우 부족합니다. 생산량이 딸린다는 거죠. 왜? 걔네는 CMO를 주고 있기 때문에. 리제네럴하고 릴리는 CMO를 주고 있어서 물량 자체가 계속해서 늘릴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쇼티지 상황이라고 말을 하는 거죠. 여기 밑에 우리 선무당님, 선민정 하나연구원님 이거 나오는데, 이분 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는데 릴리가 1250달러 도수당. 지금 다르죠? 그쵸? 아까 제가 여기 이 부분 보고 다른 겁니다. 지금 1회 용량당 2,400달러로 계산된다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기 지금 1회 도수당 1250달러. 그쵸? 얘기가 좀 많이 달라요. 그죠? 그리고 미국의 70% 인정 가격을 고려하면 레큐노라 수출 가격은 875달러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이 부분은 좀 정정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아직 우리가 확인한 부분은 없잖아요. 근데 이제 기후성 경영진에서 200만원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를 말을 했고, 선진국 공급 가격의 85%를 얘기했으니까 2,000달러 그 부분에서 결정이 될 것 같긴 한데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근데 이분은 요 100만원, 875달러를 기준으로 레키놀의 올해 매출 규모를 1조 2천억 수준으로 추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200만 명분을 계산했던 것 같아요. 그 쓴 보고서 비슷하게 내용 쓰여 있거든요. 그래서 8천억 원은 헬스케어 목, 그리고 1조 2천억 원은 셀트리온 몫으로 좀 자기가 가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매출액은 3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의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라고 지금 분석을 했다고 해요. 그죠? 3조 3천억 원으로. 이분조차도 3조 3천억을 얘기했어요. 1.8조에서 3.3조. 그러면 여기에 알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미국, 유럽 공략 가속화, K바이오시밀러 누적 수출 8조 돌파. 제목은 좋아요. 근데 이제 자세한 중점이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해서 많이 좀 칭찬을 했던 그런 부분도 있어요. 삼성 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부분이 좀 있고, 셀트리온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사실 삼바하고 삼성 바이오에피스 이 부분은 참 언급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죠? 좀 그렇죠. 그래서 얘네가 의도적으로 낸 것 같기도 한지 잘 모르겠지만, 삼성 바이오에피스가 2년 연속 흑자를 냈고 누적 매출 2조 5,182억을 냈고 순이익도 좀 나오고 있다. 2019년 1,228억의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이런 부분이 1년 만에 흑자 규모가 커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에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할 말이 좀 많은데 이 이익이 다 얘네 이익일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기술력도 없고, 그쵸?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고, 여기엔 또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있잖아요. 미국의 바이오젠. 그쵸? 이 셀트리온하고는 자체가 이게 비교가 안 되죠. 자, 이 부분만 좀 보고 갈게요. 삼성 바이오피스는요.
신제품 임란리는 연매출 규모가 2억 1,630만 달러까지 확대했다. 오리지널 휴미라 외에 바이오시밀러 4개 제품과 경쟁을 벌이는 중에도 전년 대비 17.6% 상승하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다. 두 번째로 자 볼게요. 어쨌든 이게 지금 우리가 6월 달부터 유플라이마 출격하잖아요. 얘는 저농도예요. 유럽에는 오리지널, 에피에 휴미라 그리고 고농도 하나 있고요. 5개의 저농도 바이오시밀러가 있어요. 그중 하나가 바로 임란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삼성의 바이오시밀러,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인데 얘는 저농도입니다. 유플라이마가 고농도예요. 고농도로 들어가는 거고요. 저농도 가고 비슷하게 출시를 할 거고 예정이고 여기에 구연산염을 제거해서 통증을 줄였고요. 바늘 크기도 줄여서 우리가 제품에 대한 경쟁력을 제품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직판 능력까지 갖춰서 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네 삼성은 말할 것도 없고요. 얘도 죽습니다. 이제 정복하러 가는 겁니다. 오늘 삼성바이오 상승했던데 뭐 이 기사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 잘 모르겠고요. 오늘도 국민연금이 삼성바이오는 좀 매수를 했더라고요. 그쵸? 좀 그렇긴 해요. 자, 이 삼성바이오에 대한 부분 여기까지만 언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여기 밑에 보면 셀트리온에 좀 볼 게 있어요. 이거 좀 참조 좀 할게요.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 내정 누적 수출액이 5조 5,670억, 램시마가 3조 3,402억 이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이제 올해 작년에는 이제 그 트룩시마가 셀트리온의 매출 1위를 차지했다. 쭉 성장을 했죠. 2014년도에. 그리고 2017년도에 좀 줄었어요. 이때 1공장 증설을 했죠. 그쵸? 그리고 사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정쟁도 있었고요. 그리고 미국이 4번 정도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정체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1공장 증설도 매우 그게 컸죠. 그래서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산마, 허주마, 트룩시마, 램시마는 미국에서도 성장하고 있고 트룩시마도 역시 작년에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줬고 허주마가 약간 조금 분발했으면 좋겠어요. 허주마. 자, 그리고 램시마 SC가 요 정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올해부터 폭발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램시마 SC의 본격적인 성장의 원년은 바로 2021년이 될 겁니다. 또한 2022년도 금방을 기점으로 해서 살짝 딜레이, 뭐 그 정도 살짝 딜레이 되거나 뭐 앞당겨지거나 살짝 202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서 램시마 SC가 신약으로 지금 이제 또 출시를 앞두고 있죠. 대단한 겁니다, 이거. 셀트리온의 또 하나의 신약이 지금 나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자 볼게요. 이건 이제 과거 얘기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존 산마에다가 그리고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레키노라 내년에 2022년도에서 뭐 3년도가 될지 확인을 해야 되겠지만 SC, 램시마 SC가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가 된다는 거예요. 전 세계 바이오药품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미국입니다. 부가가치가 무척 크며 특허를 2038년도까지 신약이기 때문에 2038년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기에 매년 2021년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년 나오는 거고 이제 22년도에 나오겠죠. 3년도에 나오겠죠. 바이오 시밀러 하나를 출시를 목표로 한다는 거죠. 그쵸? 대단한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런 세계 최고의 펀더멘탈을 가진 기업입니다. 자, 이 도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이 좀 든 게 있는데요. 그 셀트리온은 사실 아시아 최초의 CMO 회사입니다. 아시아 최초. 바이오로직에 대한 바이오 의약품의 CMO를 떠나서 미국의 FDA의 인증을 받은 그런 아시아 최초의 CMO입니다. 여기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또 하나 했죠. 그리고 또 뭐 하고 있죠? 전 세계에서 2개 국가만이 바로 항체 치료제를 개발을 했죠. 또 뭐 있죠? 국내에서 적수가 없어요. 근데 전 세계에 직판을 또 깔아놓습니다. 이게 바로 셀트리온입니다. 그쵸? 대단합니다. 이게 대단한 셀트리온의 실력이에요. 이게 숫자로 증명될 겁니다. 그리고 램시마 SC 잠깐만 언급하고 가면은요.
이 SC라는 게요, 피하 주사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이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고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가지고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사실 신약과 바이오 시밀러 간의 전쟁이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신약을 개발하는 거는 하나의 공격이고요, 이 특허는 방어거든요. 그래서 이 SC라는 걸 예를 들 수가 있으면, 바이오 신약이 특허가 끝나면 SC를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특허를 연장한다는 것보다 특허를 다시 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가 쳐들어 못하게끔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결국 바이오 시밀러와 신약 간의 이 밥통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셀트리온은 여기서 또 하나의 경쟁력, SC 제형을 달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램시마에 장착이 됐죠. 그리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휴미라와 엠보레어도 있고 허세핀에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권기성 연구소장님께서도 이게 확장할 수 있는 범용으로 가능하다,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입니다. 365만 4천 주. 지금 367만 3천 주에서 19,000주에서 2만 주 가까이 줄었어요. 그쵸? 이제 360만 주 정도라. 그러면 공매도가 떠나가는 것은 계속 확인이 되고 있죠. 셀트리온 수급을 좀 보면은요, 지금 외국계 창구에서 외국인들 계속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게 쇼커버 물량 같죠? 그쵸? 여기 30만 주, 지난번에 30만 주 이상 쇼커버 들어왔고, 그죠? 떠나서 짐을 싸서 떠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연기분 계속 팔고 있네요, 셀트리온. 지긋지긋합니다. 그죠? 오늘도 7,000주 가까이 팔았고, 금융투자나 보험에서 투시권에서 좀 들어왔어요. 개인들이 좀 팔았습니다, 오늘. 요게 차명 물량이, 요 물량이 요로 좀 간 것 같기도 하고, 그죠? 국민연금, 국내 주식 매도 멈출과 모레 비중 확대 재추진. 자, 기금 운용 위해서 좀 옛날 구닥다리 방식 아직까지 사용하지 마시고 좀 정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당연히 그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선거 직후 국민연금 한국 주식 매도 중단 재추진 같은 이제 논의 안에서 이제 진행이 되겠죠. 기금이 개최해서 주식 비중 확대 방안 논의 의결한다고 하는데, 참 여기에 대해서 한국경제 신문에 나왔던 기사를 보면서 좀 언급을 추가적으로 좀 할게요. 자, 어저께 4월 6일 신문 1면에 나온 건데요. 한국경제신문. 벌써 30조. 1월부터 3월까지 주식채권 발행 규모가 30조에 달했다고 해요. 기업 자금 조달 불붙었다. 경기 회복 기대감에 증시 호황. 기업에 몰리는 뭉칫돈. 주식시장하고 지금 채권시장에서 기업들이 계속 자금을 지금 조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올해 주식 발행 신주 발행이 12조. 작년 기록 이미 돌파. 회사채도 18조. 작년까지 몸살이던 상장사들 두둑한 실탄으로 심사업 박차. 주식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 끌어 모아가지고 지금 기업의 대기업들이 지금 판을 다시 한번 신규 사업에 추가를 하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하나시스템도 얘기가 나오고 있고 대한항공도 들어서 올해 신사업 기지개에 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쵸? 죄송합니다. 기판이 좀 잘못 눌러졌어요. 어쨌든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제가 지금 그 말씀 드리려고 이거 좀 폈는데, 증시가 개인들이 지금 코스피를 다 떠받쳤습니다. 지금 코스피 증시를 개인들이 지금 여기서 1439에서 3266포인트까지 개인이 만들어놨어요. 자, 증시가 버텨지니까, 한국 증시가 버텨지니까 뭐 하는 거죠?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거예요, 증시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증시에서 자금이 조달 가능하다 보니까 채권 시장에서도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이 동학개미, 우리 개인 투자들이 증시를 다 버텨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대기업들이 증시에서 자금 조달하고 채권 시장에서 자금 조달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연금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이렇게 대기업들이 경기를 살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끔 개인 투자들이 만들어줬다고 한다면 여기에 고춧가루 뿌려서는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몇십 개월
그냥 엄청나게 매도를 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쵸? 비율 조정은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자, 요거 표 한번 잠깐 보고 갈게요. 연도별 주식 발행 규모가 10조 2017년도에, 2019년도에 5조, 2020년도에 10조였는데 이미 벌써 신주 발행이 12조가 넘어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우리 동학개미의 역할입니다. 이게 다 만들었던, 얘네가 자금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게 만든 게 바로 우리의 작품이었어요. 국민연금은 여기에 고춧가루 뿌리면 안 되겠죠? 자, 이 신문 1면에 보게 되면 결국 경기로 지금 유동성 장세에서 유동성을 푸다버서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한다는 거는요. 매우 긍정적인 시그널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 투자가 이루어지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언급했었죠. 이 GDP 구성 요소 중에서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가계는 소비를 담당 역할을 해요. 물론 GDP에서 가장 구성 요소가 큽니다. 기업은 사실 중추예요. 이게 기업이 투자라는 게 제일 중심이거든요. 투자를 해야 결국 경제는 돌아가게 됩니다. 투자와 소비가 양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투자에 고용도 하고 설비 투자도 늘리고 그리고 지금처럼 인수합병도 하고 신규 사업도 투자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죠. 건설 투자도 하고 그리고 정부는 이 가계와 기업에게 세금을 걷어서 정부 정책을 시행한다는 거죠. 그쵸? 결국 기업이 성장해야 이 가게도 소득이 늘어나는 거예요. 대기업들이 잘 나가야 거기 개인 사업자, 뭐 음식점, 식당들 다 먹고 사는 거고요. 거기 포함되어 있는 협력업체 다 먹고 사는 겁니다. 여기에 순수출이 더해지는 거거든요. 결국 기업들이 투자하는 게 경제에 온기가 뻗어나가는 부분입니다. 올해 1분기 한국 설비 투자 3배 증가, 경기 회복세 주도하는 기업. 올 들어 3월까지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를 투자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카카오하고 이마트 대규모 투자를 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설비 투자가 지금 증가하고 있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좋게 볼 수 있는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 기업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경기가 확대가 될지 자 이런 부분을 보고 경기가 너무 어둡게만 본다면 기업의 투자가 절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가 미 경제 내년까지 최고 호황 누릴 것. 그죠? 미국 경제도 지금 월가에서는 좋게 보고 있다는 거죠. 인프라 투자가 나오고 있고, 그쵸? 그래서 경제는 지금 온기가 퍼져나가고 있다. 막대한 통화 재정이 이제 숫자로 바뀌는 실적 장세로 가는 중간 부분에 있어서 추가적인 회복이 필요하겠지만 백신 효과로 소비 폭발, 경기 회복 속도 엄청 빠를 것. 장기적으로 한국 시장 유망.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한데 미국 투자 전문가 오인이라고 하니까 요거는 참고만 하시고 기본적으로 한국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을 보고 있다. 저는 보고 있는데 앞으로 경제라는 건 추가적으로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가 코스피에 지금 외국인이 지금 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최근에 좀 많이 들어왔죠? 그죠? 외국인이 좀 계속 추세적으로 들어올지는 확인이 필요해요. 이게 단지 뭐 한 달 이렇게 갖고는 안 돼요.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최근에 좀 들어왔다. 이 온기가 5년이 퍼져나갈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기업들이 설비 투자와 그리고 투자 증시에서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 자본 시장에서 주식과 채권이 양대 장기 자금의 첫 번째 투자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첫 번째가 은행 차입이에요. 두 번째가 채권, 마지막이 주식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장기 자금을 조달할 때 채권과 주식시장에서 자금 조달을 했다는 거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이 한국 경제를 좋게 보는 거지 경기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 외국인이 먼저 들어오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경기에 조금씩 긍정적인 시그널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셀트리온 차트 보고 마칠게요. 오늘 21선 위에서 끝났어요. 근데 장중에 올라갔다 빠졌거든요. 분봉으로 보고 올까? 매가리가 좀 없었어요.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요 박스권에 있었거든요. 쭉 올라갔다가 빠지고 박스권에 있었어요. 일봉상 흐름은 그랬는데 1분봉 보면 21선하고 지금 121선 요 흰색 선이 121선이고요. 21선 지지하고 여기서 지지하고 저항하고 딱 그리고 5일선 내려오면서
저항이 두 개가 만났어요. 그래서 얘네 지금 맞고 내려온 거거든요. 거래량이 동반이 안기 때문에 지금 힘이 없어요. 현재 차트상으로. 그런데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성장 안 하는 거는 거의 불가능의 경지에 가깝습니다. 지금 주가가 안 올라가서 힘든 시간을 보낼 거라 생각을 하지만 그 힘듦의 시간이 2021년 우리 다 같이 실력으로서 실적으로서 증명될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